눈이 침침해지면 뇌도 함께 멍해집니다. 안경을 닦아도 소용없는 시야 흐림의 진짜 원인은 뇌에 있습니다. 치매 위험을 2배 높이는 눈 건강 방치,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혹시 요즘 들어서 눈앞에 안개가 낀 것처럼 답답하거나 돋보기를 새로 맞춰도 글씨가 자꾸 겹쳐 보여서 짜증이 나지는 않으십니까?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기셨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정말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눈의 노화가 아니라 여러분의 뇌가 살려달라고 보내는 간절한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왔던 75세 박 어르신의 사례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어르신은 평생 바둑 두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바둑알이 흐릿하게 보이고 바둑판의 줄이 일직선으로 보이지 않아서 바둑을 두기가 힘들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즈음부터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방금 둔 바둑수를 잊어버리거나 현관 비밀번호가 갑자기 생각나지 않아서 당황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눈 검사만 하셨지만 저는 어르신의 뇌 건강을 먼저 살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우리 눈은 단순히 사물을 보는 도구가 아니라 뇌로 들어가는 가장 큰 정보의 통로입니다. 우리 뇌가 처리하는 전체 정보 중에서 무려 80% 이상이 눈을 통해 들어옵니다. 다시 말해, 눈은 뇌의 가장 바깥쪽에 나와 있는 전초기지와 같습니다. 최근 발표된 대규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력이 나빠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뇌가 받는 자극이 급격히 줄어들어서 치매에 걸릴 확률이 최대 2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눈이 침침해진다는 것은 결국 우리 뇌가 영양분인 정보를 제대로 받지 못해 굶주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보가 끊기면 뇌세포는 서서히 활력을 잃고 잠들기 시작합니다. 눈 건강이 무너지면 뇌 건강도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우리 눈은 우리 몸에서 뇌 다음으로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관입니다. 산소 소모량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눈이 침침하면 그저 안과에 가서 안약 하나 넣거나 안경 도수를 높이면 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뿌리 깊은 나무가 시들면 잎사귀에 물을 뿌리는 것보다 뿌리를 돌봐야 하듯이 눈의 피로와 시력 저하의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박 어르신처럼 수술이나 비싼 약 없이도 생활 습관 몇 가지만 바꾸면 다시 밝은 시야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병원에서 일일이 다 말해주지 않는 눈과 뇌를 동시에 살리는 비결을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시력과 기억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크게 3가지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매일 무심코 하는 행동 중에서 눈과 뇌를 동시에 망가뜨리는 최악의 습관 3가지를 정확히 짚어드릴 것입니다. 둘째로, 하루 3분만 투자하면 눈과 뇌의 신경망을 다시 강력하게 연결해주는 기적 같은 훈련법 4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어르신이 실제로 실천해서 단 2주 만에 큰 효과를 보셨던 하루 일과표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눈 관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뇌를 지키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기 위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전략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댓글창에 희망이라는 두 글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정성껏 답변해드리고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 어르신의 눈은 왜 그렇게 갑자기 뿌옇게 변했던 걸까요? 놀랍게도 그 이유는 특별한 질병이 아니라 어르신이 매일 반복해온 일상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해결 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우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눈과 뇌를 동시에 갉아먹고 있는 최악의 습관 3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하신다면 오늘부터는 반드시 멈추셔야 합니다. 첫 번째, 불을 끈 깜깜한 방에서 스마트폰을 보시는 습관을 오늘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여러분의 눈을 스스로 뜨거운 불 구덩이에 밀어넣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밝은 화면을 보게 되면 우리 눈의 홍채는 빛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확장과 수축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암순응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밝은 곳에서는 홍채가 조절하기 쉽지만 어두운 방에서 강한 빛이 눈에 직접 들어오면 홍채 근육은 평소보다 수십 배나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며 혹사당합니다. 이 과정에서 눈의 초점을 잡아주는 모채근이라는 근육이 극심한 긴장 상태에 빠지게 되고 결국 수정체의 조절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뇌 역시 이 강한 명암 차이를 해석하느라 막대한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어 눈뿐만 아니라 정보를 처리하는 뇌까지 극도로 피로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고개를 푹 숙인 채 거북이처럼 목을 앞으로 빼고 스마트폰이나 책을 보시는 자세를 지금 즉시 고치셔야 합니다. 박 어르신께서도 바둑판을 보거나 신문을 읽을 때 항상 목을 앞으로 길게 빼고 보셨는데 이것이 눈으로 가는 생명줄을 조르는 행동이었습니다. 우리 목뼈는 원래 알파벳 C자 모양의 곡선을 유지하며 머리 무게를 지탱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이면 이 곡선이 무너지면서 목 뒤쪽의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이때 뇌와 눈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혈관들이 근육에 눌려 강하게 압박을 받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거북목 자세 하나만으로도 눈으로 가는 혈류량이 15%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우리 망막과 시신경은 우리 몸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소모하는 조직 중 하나입니다. 혈액 공급이 줄어들면 눈은 즉각적인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지고 시신경은 서서히 마르기 시작합니다. 결국 아무리 좋은 안약을 넣어도 눈에 영양분이 전달되지 않아 시야가 계속 흐려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잠을 적게 자는 습관을 완전히 버리고 하루에 최소한 7시간 이상은 반드시 깊은 잠을 주무셔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이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며 새벽 일찍 일어나 5시간 미만으로 주무시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뇌는 잠을 자는 동안에만 특별한 대청소를 시작합니다. 뇌 척수액이라는 액체가 뇌와 시신경 주변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깨끗이 씻어내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이 중요한 청소 과정이 중간에 끊기게 됩니다. 시신경 주변에 쓰레기가 쌓이고 배출되지 않으면 신경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하는데 이는 녹내장과 같은 심각한 실명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잠이 모자라면 눈을 보호하는 눈물층이 파괴되어 안구 건조증이 심해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이 뻑뻑하고 침침해지는 증상이 매일 반복되는 것입니다. 박 어르신께서는 제 설명을 들으시고 본인의 과거 행동을 되돌아보며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매일 밤 손주들 사진을 보려고 불을 끄고 스마트폰을 만졌던 시간과 건강을 챙기겠다고 새벽 일찍 일어나느라 잠을 줄였던 것이 오히려 본인의 눈과 뇌를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신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박 어르신과 비슷한 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 나쁜 습관만 당장 멈추셔도 여러분의 눈은
다시 편안하게 숨을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생명과 같은 아주 귀중한 정보입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소중한 시력을 지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몸을 갉아먹는 나쁜 습관들을 모두 확인하셨으니 이제는 반대로 이미 약해진 시력을 되살리고 뇌의 기능을 깨워줄 최고의 비책들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앞서 보신 것들이 우리 눈과 뇌를 질식시키는 장애물이었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4가지 방법은 막혔던 혈관을 뚫고 뇌의 신경회로를 다시 연결해주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박어르신께서도 이 설명을 들으시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는지 저에게 간절하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늦지 않았다고 말씀드렸고 할머니는 그날부터 새로운 희망을 품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제부터 제가 선언하는 이 해결책들을 하나씩 가슴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무언가에 집중해서 보고 계신다면 반드시 20분마다 6m 먼 곳을 20초 동안 바라보십시오. 이것은 전 세계 의사들이 권장하는 20-20-20 법칙이라는 아주 강력한 눈 휴식법입니다. 우리 눈 안에는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모체근이라는 아주 작은 근육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것을 볼 때 이 근육은 잔뜩 긴장해서 수정체를 뚱뚱하게 만듭니다. 마치 무거운 덤벨을 들고 팔 근육을 꽉 수축시킨 채로 버티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근육에 쥐가 나고 조절력이 마비되는데 이것이 바로 눈이 침침해지는 주된 이유입니다. 이때 먼 곳을 바라보는 행위는 꽉 쥐고 있던 근육을 완전히 이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 20초만 먼 곳의 나무나 건물을 바라봐도 모체근의 피로가 70% 이상 씻겨 내려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만 잘 지키셔도 눈의 조절 능력이 눈에 띄게 살아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루에 딱 1분만 검지손가락을 활용해서 초점 맞추기 훈련을 실천하십시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팔을 앞으로 쭉 뻗어서 손가락 끝을 세우고 그것을 코앞까지 아주 천천히 가져오면서 눈으로 계속 쫓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눈 근육을 정밀하게 조절해서 사물에 초점을 맞추는 명령을 내리는데 나이가 들면 이 신경회로가 점점 느려집니다. 눈은 보고 싶어도 뇌가 명령을 제대로 못 내리니 초점이 계속 흐릿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의도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훈련을 하면 우리 뇌의 시각 피질이 다시 활성화됩니다. 뇌는 훈련하면 할수록 신경망이 다시 촘촘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이 원리를 이용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뇌가 시각 정보를 훨씬 더 선명하게 해석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앞을 똑바로 바라본 상태에서 양옆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시야 확장 연습을 매일 하십시오. 나이가 들면 중심 시력은 유지되더라도 주변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박 어르신도 길을 걷다 옆에서 오는 사람을 못 보고 부딪힐 뻔한 적이 많으셨는데 이는 주변부 망막과 연결된 뇌회로가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고개는 고정하고 정면을 보면서 양손을 옆으로 펼치고 손가락을 까닥거려 보십시오. 눈동자를 돌리지 않고도 그 움직임을 뇌로 감지하려고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주변부 망막세포를 깨우는 강력한 자극이 됩니다. 시야가 넓어지면 뇌가 받아들이는 정보량이 많아지고 이는 인지기능 저하를 막는 아주 훌륭한 치매 예방책이 됩니다. 네 번째로 따뜻한 손바닥의 온기로 눈의 혈액순환을 돕는 온연료법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십시오. 두 손을 강하게 비벼서 열을 낸 뒤에 가볍게 눈을 덮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 눈꺼풀 안쪽에는 눈물의 증발을 막는 기름을 분비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 있습니다. 이곳이 노폐물로 막히면 기름이 나오지 않아 눈이 뻑뻑해지고 시야가 흐려집니다. 이때 적절한 온기를 전달하면 굳어있던 기름층이 녹으면서 눈물층이 다시 건강하게 복원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잊지 마셔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절대로 안구 자체를 손가락으로 꾹꾹 누르거나 강하게 마사지하지 마십시오. 안구에 직접적인 압력을 가하면 눈 내부의 압력인 안압이 갑자기 올라가서 연약한 시신경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온열요법은 오직 따뜻한 열기만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박어르신께서는 이 4가지 비책을 배우시고는 마치 보물주도를 얻은 것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수술대에 오르지 않고도 내 노력만으로 다시 세상을 밝게 볼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자신감을 얻으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뇌와 눈은 지금도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훈련법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제가 더 많은 어르신에게 건강의 희망을 전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박어르신이 실제로 이 비책들을 어떻게 하루 루틴으로 만들었는지 그 구체적인 시간표를 공개해 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자, 이제 우리가 배운 이 귀한 방법들을 일상에서 어떻게 녹여내야 할지 구체적인 시간표를 짜드릴 차례입니다. 박어르신께서도 처음에 의욕은 넘치셨지만 언제 무엇을 해야 할지 헷갈린다고 하셔서 제가 하루 일과표를 직접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종이나 달력이 있다면 지금 바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 영상을 저장해 두고 매일 아침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첫째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침대 위에서 딱 2분만 여러분의 소중한 눈을 위해 쓰십시오. 일어나기 직전에 두 손바닥을 비벼서 따뜻하게 만든 뒤 눈 위에 30초 동안 살포시 얹어두는 온열요법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멀리 있는 산이나 건물을 보면서 어깨를 활짝 펴고 양옆 손가락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시야 확장 연습을 1분간 진행하세요. 밤새 굳어있던 눈 주변 혈관이 열리고 잠들어 있던 뇌가 환하게 깨어나는 것을 직접 느끼실 겁니다. 둘째로, 낮 시간 동안에는 20분 집중하고 20초 쉬는 규칙을 철저히 지키십시오. 책을 보든 텔레비전을 보든 알람을 맞춰두고 잠시 고개를 들어 먼 곳을 바라보는 여유를 가지는 겁니다. 이때 점심 식사 전후로 손가락을 활용한 초점 맞추기 훈련을 5번만 반복해 주세요. 2단 1분의 투자가 여러분의 뇌와 눈 근육 사이의 연결망을 탄탄하게 유지해주는 강력한 영양제가 되어줄 것입니다. 셋째로, 잠들기 전에는 눈을 괴롭히는 모든 환경을 차단하고 7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을 확보하십시오. 불을 끄고 스마트폰을 보는 것은 눈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이므로 절대 금물이며, 정 영상을 보셔야 한다면 방 전체 불을 켜고 스마트폰을 눈높이에 맞춰서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전에 다시 한번 손바닥 온열요법으로 하루의 피로를 풀어준 뒤 깊은 잠에 드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 3가지를 박어르신의 사례를 통해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미 노안이 심하게 왔는데 지금 이런 훈련을 한다고 정말 좋아질까 의문이 드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비록 나이가 들어 수정체의 탄력이 떨어진 것은 물리적인 변화라 완벽히 되돌리기는 어렵지만 우리 뇌의 보정 능력은 훈련을 통해 얼마든지 키울 수 있습니다. 박어르신도 2주 만에 신문 글씨가 전보다 훨씬 또렷하게 보인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눈 자체가 젊어진 것이 아니라 뇌가 정보를 더 정밀하고 똑똑하게 해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안경을 쓴 채로 훈련해도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경을 쓰신 상태 그대로 훈련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안경은 빛의 굴절을 정상으로 맞춰주는 고마운 도구이므로 안경을 쓰고 훈련해야 뇌에 더 정확하고 선명한 자극이 전달됩니다.
다만 내 안경 도수가 지금 내 눈 상태와 잘 맞는지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안과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수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겪는 침침함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구분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아침에는 잘 보이는데 오후가 될수록 눈이 빠질 듯 아프고 침침해진다면 그것은 눈 근육이 지쳐서 일시적으로 생기는 가짜 노안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시간과 상관없이 가까운 곳이 계속 흐릿하고 팔을 멀리 뻗어야 글씨가 보인다면 그것은 수정체가 굳어진 진짜 노안입니다. 가짜 노안은 제가 알려드린 훈련법만으로도 아주 빠르게 회복될 수 있고 진짜 노안이라 하더라도 이 훈련을 병행하면 시력이 급격히 나빠지는 것을 확실히 막고 뇌 건강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박 어르신은 제가 짜드린 이 시간표대로 딱 2주를 사셨습니다. 그 결과 돋보기 없이도 바둑판의 선을 선명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셨고 무엇보다 머리가 맑아져서 일상에 활력이 생긴 것이 가장 기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의미에서 댓글창에 실천 혹은 숫자 2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긴 그 짧은 글자 하나가 여러분의 눈과 뇌를 다시 살리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서로의 실천을 응원하며 끝까지 함께 건강해집시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강연의 핵심 내용을 딱 3줄로 요약해드립니다. 첫째로, 눈이 침침해지는 증상은 단순히 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뇌가 보내는 긴급 구조 신호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둘째로, 불 끄고 스마트폰 보기와 거북목 자세, 그리고 수면 부족이라는 3가지 독을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셋째로, 하루 3분만 투자해서 뇌자극 훈련을 실천하면 수술 없이도 선명한 세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은 단순히 사물을 비추는 거울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복잡하고 예민한 신경 조직이 모여있는 뇌의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토록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눈을 돌보는 것이 곧 여러분의 기억력을 지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75세 박 어르신의 변화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의 낙이었던 바둑을 포기하려 하셨던 그분이 단 2주 만에 다시 바둑판 앞에 앉으실 수 있었던 것은 대단한 의술 덕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본인의 나쁜 습관을 인정하고 제가 알려드린 작은 훈련들을 매일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였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는 말은 이제 가슴 속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우리 몸은 우리가 정성을 들이는 만큼 반드시 정직하게 응답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그 3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얼마나 밝고 활기차게 바꿔놓을지 저는 확신합니다. 침침한 안개 속을 걷는 듯한 답답함에서 벗어나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선명하게 보고 좋아하는 책을 마음껏 읽는 즐거움을 다시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배운 훈련법과 함께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안과를 방문하셔서 안저 검사를 받으시기 권합니다. 녹내장이나 황반변성 같은 질환은 소리 없이 찾아오지만 정기적인 검진만으로도 실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하는 관리와 전문가의 점검이 만날 때 여러분의 눈 건강은 비로소 완벽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희망의 빛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서 항상 건강을 응원하는 주치의로서 앞으로도 더 정확하고 따뜻한 정보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셔서 우리 모두가 밝은 눈으로 서로를 마주보며 웃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눈과 뇌가 오늘보다 내일 더 맑아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소중한 건강 비결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환한 빛이 가득한 평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